오늘은 뭘 할 거냐면요. 영어 듣기 말하기 지도에 관련된 특강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저희가 이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 특히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1, 2년 전에 프로젝트를 한 게 있어요. 어떤 그 멀티미디어 활용해서 게임 베이스드 게임에서 모바일 가지고 게임을 해서 그 영어 듣기, 특히 이제 발음에 관련된 건데 그 발음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러면 그게 정말로 향상됐는지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관심 있어 하는 그 뇌과학을 가지고 뇌파의 변화, 그런 걸 가지고 연구한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려고 해요.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 이 연구에 참여하신 분들은 저 말고 이제 연구원으로 2분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여러분들의 일기 선배세요. 최정희 선생님이라고. 그래서 최정희 선배님이랑 같이 한 거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박지현 선생님이라고 해서 영어 대학원 대학교를 나오시고 어디죠? 요즘에는 회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선생님하고 이제 같이 주가 돼서 한 건데, 한 3년 전에 컨텐츠 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네, 컨텐츠 진흥원에서 프로젝트 나온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이제 당첨이라기 하여튼 다행히 그 연구비를 탈 수 있어서 이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요게 제가 주로 하는 게 이제 뇌파 관련해서 제 언어 습득 관련해서 하니까 그 중에 하나의 스터디로 한번 같이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제가 일단 여기 화면 공유를 할게요, 여러분. 서포팅 디테일이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스터디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거를 결과를 가지고 여러 학회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뭐 한 가지 가지고 여기저기 다 하지는 않는데 아무튼 그래서 거기에 이거는 2019년 10월 19일 날 여기 교토대학에서 있었던 건데, 저 대신에 저기 최정희 선생님이 가셔서 발표를 하셨고, 저는 이거는 지금 여기 이제 정의적 영역하고 우리가 포님 디벨롭먼트에 관련된 거를 다 발표를 한 거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각각 정의적 영역, 그 다음에 또 뭐죠? 이거 따로 해서 그러니까 뇌파 연구 따로 해서 따로따로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지금은 그거를 합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잠깐만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타이틀을 보시면 Neurocognitive and Psychological Effectiveness of Digital Game-Based Learning. 잠깐만요. 요거를 조금 이쪽으로 할게요. Enhancing Young Korean EFL Learners Phoneme Discrimination 그랬어요. 되게 좀 이렇게 복잡하게 써 있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이제 보시면 Neurocognitive 하니까 이제 뇌인지적인, 그 다음에 신경인지적인 또는 뭐 뇌인지적인 그렇게 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psychological 하면은 심리적인 거죠. 정의적인 또 심리적인 뭐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 effectiveness 효과. 뭐에 대한 거냐면 디지털 게임 베이스드 러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게임으로, 예를 들면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데 그 태블릿을 가지고 하는 게임인데, 그 게임을 해서 노출이 됐을 때 계속
발음에 노출이 됐을 때 그게 이제 과연 얼만큼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우리 내적으로도 그다음에 정의적인 영역에 있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본 거죠. 그래서 Young Korean EFL Learners라고 여기 그랬는데 우리가 대상으로 한 학생들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들이었어요. 그들의 이제 포님 디스크리미네이션, 포님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음소.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션 하면은 구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언어에서 이제 아이들이 그 영어를 배울 때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라하고 라, 그죠? L하고 R 발음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잘 구별하는지 그거 외에 이제 다른 거 이제 사용을 했는데 그러면 일단은 다음으로 보시죠. 이게 왜 다음으로 안 넘어갈까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이걸 넘기고 있는데 왜 안 넘어가지? 희한하네. 교수님 화면에는 넘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안 넘어가요. 아, 무슨 일이죠? 파일이 혹시 어떤 건가요? PPT가 아닌가요? PPT 맞는데. 됐다. 어. 이걸로 하니까 넘어가네. 네, 지금 교수님 여기 말씀, 페이지 다운을 넘기는 게 아니라 이 밑에 걸로 하니까 넘어가네요. 교수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황숙경 선생님 혹시 아, 음소거 한 번만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켜놓으면 막 소리가 들어와서.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순서가 이래요. Introduction, Research Review, 그 다음에 이제 Methodology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 다음에 결과, 그리고 Discussion and Conclusion, 그 다음에 Implication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그 백그라운드로 이거를 지금 슬라이드가 되게 많은데 이거를 한 개 한 개 다 읽거나 그러진 않고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phoneme about the language 어떤 분이 계속 소리가 나는데 그죠? 음소거를 부탁드립니다. 됐어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모국어가 한국어니까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을 보면은 이제 그 한국어에 없는 발음을 하다 보면은 되게 이제 어려워하죠. 특히 우리 지금 여기에서 다룰 거는 스피킹 말하는 거가 아니라 이렇게 리스닝 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포니믹 어웨어니스라고 해서 각각의 음소들을 어떻게 구별을 하는지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언어에 한국어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뭐 마, 나, 뭐 자음, 모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어에 없는 이제 모음들이나 자음들을 이제 영어에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려워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뭐 듣기를 잘하거나 일단 언어를 배우려면은 그 언어에 있는 available한 소리들을 다 구별할 수 있어야지 듣기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individual learning의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 이건 뭐냐면 이게 이제 학생들마다 굉장히 다르니까 그거를 사람마다 이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걸로 가르쳐도 학생들마다 이제 배우는 그 속도나 그런 게 다르고 어떤 거는 잘 구별하는 반면에 어떤 거는 또 특히 어려워하는 게 아이들마다 다르니까 인디비주얼 러닝이 이제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인디비주얼 러닝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수업 시간에 보면 선생님이 그냥 하나의 리코딩을 틀어주고 그거를 뭐 계속 따라하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거 말고 그러면은 각자 수준별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리스 게임이라는 건데 이제 그야말로 교육용 게임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어떤 러닝 이펙트를 보기 위한 그런 게임이에요. 디지털 게임 for learning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실제로 그 학습 효과도 있고 그리고 psychological impact 어떤 정서적인 효과 이게 재밌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재미를 느끼게 되면은 아 나도 뭔가 이렇게 게임하는 것 같으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습득을 한 그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실제로 그럼 그렇게 게임을 해서 즐겁게 했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러면 그런 효과를 듣기 시험을 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듣기 시험이라는 거는 사실 그냥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아이들의 행동 반응, 행동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과연 그게 우리 머릿속에서도 그만큼 센시티브하게 받아들이는 것일까? 예, 실제로 정말로 머릿속에서 그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를 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우리 뇌에서도 그 예를 들면 A와 B의 소리가 다르다라는 거를 과연 느끼는가, distinguish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가, 그거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최근에 여러 가지 신경언어학적 연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ERP라는 게 있어요. Event Related Potential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사건 관련 전이라는 건데 요런 방법을 써서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냥 쉽게 생각하면 뇌파예요. 뇌파. 뇌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뇌파가 있는데 그걸 그럼 활용해서 실제로 뇌파의 변화가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지금 관련이 돼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serious game, 그 다음에 public elementary school, 우리가 지금 세팅은 public elementary school, 그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실제 목표하는 거는 phoneme acquisition, 영어의 음소의 습득이죠. 그 다음에 여기 evaluation은 learning effectiveness,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이 뉴로 코그니티브 메소드하고 그 다음에 사이콜로지컬 메소드를 같이 한번 해서 보는 거죠. 자, 여러분 그 리터처 리뷰는 이제 우리가 뭐 이거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 창의적으로 이거를 진짜 우리만이 처음 하는 게 아니죠.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논문을 쓰거나 연구를 할 때는 이전의 연구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갖고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고 그럼 거기에서 뭔가를 활용해서 아니면 그동안 부족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후속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전 연구에 대한 리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리뷰를 이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처음에 얘기할 때 뭐 포님이란 말을 했잖아요. 그죠? 이 포님이라는 거는 여기에 그 perceptually distinct unit of sound라고 그랬어요. in a particular language.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의 한국어의 자음과 모음의 인벤토리랑 또 영어의 자음과 모음의 인벤토리가 다르잖아요. 물론 이렇게 비슷한 사운드들이 있죠. 하지만 다른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런 여기 M이나 N이나 뭐 L, R, A 이런 것들 여러분 그 포님을 어떤 언어에서 어떤 게 포님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 이제 의문론을 들었으면 다 알겠지만 A와 B가 각각의 포님으로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미니멀 페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M하고 N이라는 이 사운드가 서로 다른 음소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서로 다른 음소라면은 다른
이거 외에 다른 발음은 다 똑같고 이것만 다를 때 만약에 그게 다른 뜻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은 그 두 가지 소리는 다른 소리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moon 할 때랑 눈 할 때랑 뜻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운 이건 똑같은데 앞에 있는 M과 N 사운드 때문에 뜻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M과 N은 다른 독립적인 다른 사운드라는 거죠. 어디에서? 영어에서. 그죠? 예. 뭐 우리나라 말에서도 뭐 문하고 눈하고는 다른 거. 눈은 아이고 문은 door 뭐 그런 거니까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서도 한글에서도 M과 N은 다른 사운드, 다른 포님, 사운드라고 하지 말고 포님이라고 합시다. 언어적으로. 그러면 여기 이제 애와 애도 여기 이제 마찬가지인데 우리 한국어에서도 뭐 개와 개 그게 다르잖아요. 사실은 최근에는 그게 구별이 잘 되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구별이 가능해요. 실험해 보면. 그런데 여러분 이거에 비해서 L하고 R을 보세요. 그 영어에서는 rice 할 때 rice 할 때 다른 뜻이죠. 그죠? 그래서 L하고 R은 다른 소리예요. 다른 음소, 포님. 근데 여러분 한국어에서는 어때요? 라디오 할 때랑 라디오 할 때랑 우리 그냥 다 라디오로 듣고 그리고 사람 할 때랑 사람 할 때랑 다 사람으로 알아듣잖아요. 그죠? 라면 다 라면으로 알아들어요. 대충.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말에서는 L과 R이 그렇게 또 다른 완전 다른 포님으로 다른 음소로 구별을 하지 않고 그 말하는 그 단어마다 조금씩 달리 느끼는 변이음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똑같은 리을 사운드인데 리을이 사람에서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을 때는 마치 R처럼 들리고 뭐 라디오 할 때 맨 앞에 있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올 때는 L처럼 발음을 해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한국어에서는 다른 포님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L과 R이. 단지 변이음, 위치마다 다르게 되는 그냥 똑같은 리을로만 하고 위치마다 약간씩 달라지는 변이음으로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제 언어랑 자기 모국어랑 음소의 이제 구분이 어떤 거는 되게 1:1 대응으로 되게 잘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모국어에 없고 외국어에 제 언어에만 있어서 그게 어떨 때는 이제 구별하기 힘든 경우가 있고 아니면 또 구별하기 더 쉬운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그러면 이제 왜 포님을 배우는 게 이런 음소 외국어의 사운드를 배우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당연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커뮤니케이티브 컴피턴스. 서로 의사소통하려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거를 뭐 라이스라고 하는지 라이스라고 하는지 잘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발음을 잘 알아듣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리터러시. 이 포님에 대한 거 잘 알아들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라이팅 듣고 알아듣고 쓰는 거 그리고 그 소리를 그러니까 철자 같은 걸 보고 잘 읽을 수 있는 그런 거랑 리터러시랑 연관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제 언어를 배울 때 어떻게 제 언어의 사운드, 제 언어의 음소 그걸 어떻게 습득을 하느냐 그동안의 연구에 의하면 여러 가지 말들 또는 그러니까 하이포테시스가 있어요. 가설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첫 번째는 뭐 Compressive Analysis Hypothesis라는 게 있고 그리고 뭐 Perceptual Assimilation Model, Speech Learning Model 이런 이제 다양한 모델이 존재를 하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Compressive Analysis Hypothesis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러니까 제 언어와 제2 언어가 이제 다를 때 특히 아까 L과 R 사운드처럼 우리 모국어에는 하나의 음소만 있는데 그게 비슷한 것들이 다 제2 언어에는 두 가지 음소로 따로 존재한다. 그럴 때는 이게 이제 대비가 안 되니까 되게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또 L2 sounds equivalent or similar to L1 sound are difficult to acquire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국어에 있는 그러니까 L1에 있는 사운드랑 L2에 있는 사운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비슷할 경우에는 마치 그게 이제 L1 사운드로 아예 다 그냥 흡수시켜서 습득을 하기 쉬운데,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L이나 R이나 다른 사운드인데 우리 똑같이 다 리을로 알아들으면 그게 힘든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2 언어를 배울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perception assimilation model이라는 거는 많은 우리 L2 스피커들은, 그러니까 그 영어를 제2 언어를 배울 때 예를 들면 그때 assimilate L2 phonemes into their L1 phonemic category, 이게 이제 조금 전에 한 얘기나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비슷한 L2 포님을 우리 L1에 있는 모국어에 있는 포님하고 똑같은 걸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게 발음이 이제 비슷하게 들리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아주 똑같은 소리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뭐 fine 그거 다른데 fine을 우리나라의 피읍처럼 그렇게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슷한 소리로 알아들으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걸 여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peech learning model이라는 거는 여기 이제 아까 앞에 나오는 그 PAM 모델, 여기 perception assimilation 모델을 좀 이렇게 확장한 모델인데, the distance between L1 and L2 determines the formation of L2 sound categories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L1에 있는 그 사운드랑 L2에 있는 사운드 중에 얼만큼 비슷하냐, 얼만큼 다르냐, 그 거리 있잖아요. 그 L과 우리나라의 리을 사운드가 얼만큼 다른지, 얼만큼 R과 우리나라의 리을 사운드에 비해서, 그래서 그 거리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배우는 게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뭐 이러한 그동안에 포님을 배우는데, L2 포님을 배우는 데 있어서의 이런 이론들이 존재한다는 것만 이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런 이론들의 바탕을 두면은, 이런 이론들을 보면은 우리가 영어에 있는 L, R을 구별하는 게 그렇게 진짜 이론적으로 이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금방 할게요. 그래서 이제 L과 R을 알아보기로 했어요, 여기서.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그런데 이제 L과 R은 그래서 어려운데, 그에 비해서 N 사운드랑 M 사운드는 구별하기가 쉽죠. 네, 우리 언어에도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A하고 E 사운드도 상대적으로 L, R에 비해서는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 언어에 있는 거니까, 모국어에.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봤고, 그 다음에 이게 게임으로 했을 때 이제 시리어스 게임에 대한 얘기인데, 그야말로 이 게임은 games pursuing a primary purpose other than entertainment예요. 이 시리어스 게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디지털 게임 얘기하면은 이거는 재미를 위한 거예요, 디지털 게임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시리어스 게임이라고 시리어스자가 붙으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primary purpose가 뭔가 learning, training, simulation, cognitive social change,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개발한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게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게임하고는 다르다는 거. 그러면 이런 것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수업에서 이렇게 막 말하는 그 선생님들의 그 수업보다는, 이거는 뭔가 게임처럼, 진짜 게임처럼 흥미, 몰입, 재미가 있어야 돼. 그 재미가 있어야 되고, 또 퍼포스, 실제로 어떤 거를 배워야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시리어스 게임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떤 동기나 뭐 engagement, learning effect, 뭐 그런 것 접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자, 제가 한 개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게이미피케이션이란 말을 많이 또 한 개 들어봤을 여기 거예요. 있었네. 어떤 분이 지금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할 수는 없어요. 예, 오케이. 게임 베이스 카카오톡 만들고 있거든. 어떻게? 미니 카카오톡 스타. 노트북 만들고 있어. 나 미니 노트북. 박혜연 선생님 미니 카카오. 지금 소리가 들어와서요. 음소거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박현 쌤이셨구나. 네, 교수님 혹시 불편하시면 저를 호스트로 주시면 제가 한번 관리를 해볼게요. 그 제 제 지금은 얼굴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예, 네. 예, 지금은 괜찮아요. 네. 예, 제가 이제 이것저것 빨리 올려야 돼서. 그래서 이제 게이미피케이션, 게임을 통해서 이제 러닝을 해보자라는 거거든요. 그 게이미피케이션 플러스 이제 포린 랭귀지 러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할 거는 Neurocognitive Studies on Phoneme Discrimination. 자, 아까 이제 ERP라는 걸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그냥 쉽게 그 브레인 웨이브, 뇌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뭐냐면 그중에 뇌파는 이제 다양한 뇌파가 있는데 그동안에 언어에 관련해서 이렇게 발견된 것들이 그중에 미스매치 네거티비티라는 뇌파가 있어요. 뭐 이름을 알아두시면 좋겠지만 근데 이건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사운드 구별을 할 수 있을 때 나오는 사운드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거를 구별할 수 있을 때도 이게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소리를 들을 때 뭐 제가 중간에 나라고 했는데 그거 들으셨어요? 안 들렸어요? 아, 네, 발음 나쁜 건가? 그러면 뭐 뭐 들으셨어요? 카. 제가 그러면 카라는 소리를 들으셨죠 아까? 맞아요? 들렸어요? 그럴 때 네. 처음에 우리가 계속 들었던 가가가가 사운드에 달리 갑자기 카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운드가 나오면 우리의 뇌파가 갑자기 틱 튀는 거예요. 다른 형태의 뇌파가 나오는데 그 뇌파가 언제 나오냐면 이제 그 소리를 듣자마자 한 0.1초, 0.12초 그 정도쯤 됐을 때 뭔가 뇌파가 이제 이렇게 좀 다른 형태로 튀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더 자세한 건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테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라와 라 사운드를 구별을 못하면 그게 이제 안 튀는 거고 그러니까 구별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이렇게 그 MMN이라는 뇌파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은 스터디를 어떻게 했는지를 일단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우리 이제 리서치 퀘스천이 뭐였냐면 이 디지털 게임 베이스드 러닝이 실제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가?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는 그 어린 학습자들이 그 포님 디스크리미네이션 할 때 과연 효과가 있는가? 그러면 그리고 실제 이제 우리가 요 세 가지를 구별을 하는데 M과 N을 구별할 수 있는가, L과 R을 또는 A와 L을 구별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뇌파로 나타나는가예요. 그래서 여기 그리고 또 두 번째 연구 문제는 affective domain이라고 해서 정서적으로 그럼 얘네들이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이거를 좋아하는지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근데 이제 두 가지 그룹이 있었는데 그 하나는 게임으로 배운 우리가 이제 게임으로 하지만 이게 게임으로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려면은 뭔가 다른 거랑 비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다른 방법으로 배운 사람들이랑. 그래서 하나의 그룹은 그냥 딕셔너리 앱, 그러니까 사전 앱을 통해서 같은 요 단어가 아니라 요 사운드 구별하는 거를 배웠을 때는 어떤가. 그래서 두 그룹을 비교를 한 거죠. 방법을 보시면은 이제 두 가지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ERP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또 뭐죠? 이제 behavior 테스트를 하면서 ERP 테스트를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behavior 테스트는 제가 이제 일단은 여기 participants 적어요. 참가자들. 그래서 여기 elementary experimental 그룹 게임을 한 그룹은 14명이 있었고 남자아이들 8명, 여자아이들 6명. 그리고 컨트롤 그룹이라고 해서 통제 그룹이라고 해서 딕셔너리 앱을 사용한
학생들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룹이 두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15명이 있는데 남자애는 7명, 여자애는 8명. 그 다음에 여기 L1 스피커는 뭐냐면 실제로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저기 한 거 맞죠? 영어 L1 스피커들, 그러니까 이제 네이티브 스피커들의 데이터를 또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컨트롤 그룹은 요거는 아예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은 그룹, 요 두 가지 말고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은 그룹. 그래서 그렇게 이 아이들을 데리고 했고, 요 성남의 여수초등학교라고 있거든요. 거기 학생들을 섭외해갖고 했어요. 거기는 어떻게 하게 됐냐면은 우리 선생님들 그 일기 선배님 중에 초등학교 교사 분 계신데 그분이 거기서 근무하고 계셨어요. 요거 할 때. 그래서 김유정 선생님이라고 나중에 한번 뵐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학생들을 섭외해갖고 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리서치 디자인. 죄송합니다. 아까 요 처음에 파티시펀스는 그 비헤비어럴 테스트, 실제로 듣고 구별하는 거, 그냥 녹음실에서 이제 듣고 구별하는 거를 한 거고, ERP 실험할 때 여기 ERP 테스트, 그 사람들 중에 몇 명만 요만큼만 골라서 이제 ERP 테스트를 서울대학교 그 뇌파 연구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테스트를 한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그러면 어떻게 수업을 했느냐, 그게 궁금하시잖아요. 자, 리서치 디자인은 이거는 디지털 게임을 이제 시킨 거거든요. 게임 개발을 한 거니까 그 게임을 플레이를 하게끔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 리서치 디자인은 week 1, week 1 to 5, 뭐 5, 6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흘러갔어요. 참 이제 첫날 가서 비헤비어럴 테스트 하고, 서베이 하고, 프리 테스트 하고, ERP 프리 테스트 하고. 이 프리 테스트라는 건 뭐냐면은 사전 테스트죠. 즉 뭐예요?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하기 전에 테스트를 해보고, 그리고 훈련을 하고 테스트를 해서 그 변화가 실제로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테스트, 사후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가서 실험 애들이 이제 그 게임하기 전에 다 이런 테스트를 미리 사전에 해요. 그 다음에 이제 week 1에서 5까지 시리스 게임을 하고, 또 아까 그 실험반 시리스 게임을 하고, 이제 영어 수업 시간에, 그 다음에 잉글리시 딕셔너리 앱반은 거기서는 이제 영어 사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제 태블릿 PC에다가 게임을 다 이렇게 장착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제 나눠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따 좀 자세히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포스트 테스트 하고, 서베이 하고, 또 페이스 페이스 인터뷰도 하고, 그 다음에 ERP 포스트 테스트 하고. 그래서 한 4주에서 5주 정도에 거쳐서 게임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반은 그 딕셔너리 앱 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한 2-3달 정도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비헤비어럴 테스트는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이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그 페이퍼를 받으면 헤드셋으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이게 같은 소리인지 다른 소리인지 체크를 하게 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한 20분 정도 걸렸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클래스룸, 요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리스 게임 하는 반이 있고, 그 다음에 잉글리시 앱, 요거는 한 7 minutes, 7분 동안. 언제 했냐면은 영어 수업 시작 바로 전인가? 그때 얘네들은 항상 요걸 시켰어요.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한 것 아니라 매일매일 요때 한 7분 정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요 비헤비어럴 테스트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얘네가 A와 B라는 거를 사운드가 다른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구별하는 테스트거든요. 그래서 AX 디스크리미네이션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A, B를 들려주고 그게 같은지 틀린지를 표시를 이제 맞게 yes나 no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에 뭐 bad 들려주고 이게 같은 소리면은 0이라고 하고 틀린 소리면 X라고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끔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뇌파 테스트는 아까 이제 이벤트 릴레이트 포텐셜이라는 거를 가지고 했는데, 예를 들면 아까 제가 간단하게 한 것처럼, 뭐, 라, 이런 식으로 들려주면서 이 뇌파를 찍는 이 캡을 쓰고 그걸 듣고, 있는 건데, 근데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학생들이 이 뇌파 테스트를 할 때는, 주의 집중을 해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무성 영화를 봐요. 예, 사운드에 집중하지 않고 저기 영화를 보게끔 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어떤 소리를 구별하는 능력이 있으면 거기에 집중을 하지 않아도 그 구별되는 소리가 갑자기 나올 때는 그런 아까 MMN이라는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막 집중해서 라인지 막 듣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뭐 딴짓하고 있어도 갑자기 라하고 라가 이제 다른 소리가 들리면 거기에 따른 뇌파가 이제 자동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 네이티브들은 그 소리를 구별하면. 예. 근데 이제 과연 우리가 러닝으로 그렇게 그런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를 테스트를 한 거란 얘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서베이나 인터뷰는 과연 이게 이제 얼마큼 재미있었는지, 뭐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사이콜로지컬 임팩트를 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그 다음에 여기 퀘스천이에요. 설문조사 내용은 이거예요. 뭐 여기 내가 하는 동안 뭐 더 재밌어졌다, 영어를 배우는데, 뭐 컨피던트하게 해졌다, 뭐 또 뭐 게임을 하는 거가 더 좋다고 생각한다, 뭐 하여튼 이런 그 정의적인 거, 그다음에 모티베이션에 관련된 거, 그런 걸로 사람들한테 1에서 5까지 이제 아이들한테 표시를 하게 했어요.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인터뷰는 이런 식으로 했어요. 뭐 이거 배운 게 게임으로 배운 게 재밌었니? 아니면 딕셔너리 앱으로 한 게 재밌었니? 그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본 거죠. 컨피던스는 뭐 자신감이 생겼니? 뭐 더 집중할 수 있었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겠죠? 네. 수업이랑 이게 테스트를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여기 이제 조건이 이제 세 조건이 있었죠. 우리가 요거 조건 1은 M과 N을 구별하는 거, 조건 2는 L과 R, 그 다음에 여기 조건 3는 A와 L을 구별하는 거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뭐 그러니까 마 예를 들면 이렇게 줬을 때 구별을 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마가 들으면은 같은 소리로 표시를 해야 되는 거고, 그죠? 나 할 때, 그 다음에 마하고 나 하면은 이게 다른 소리로 알아들어야 되고, 마 하면 다른 소리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거 그냥 다 거의 네이티브니까 다 알아들어요, 거의. 네이티브가 아니라 영어에, 한국어에도 이게 구별이 되기 때문에 영어를 잘 하시니까 또 이거 다 잘 알아들을 거예요, 거의. 얘네도 다 잘 알아들었어요. 그다음에 미니멀 페어스 바이 포닝스에서 이런 이제 미니멀 페어들을 들려줘요. 그래서 아까 이제 뭐 무하고 느, 여기 mine, nine, mu, new, 그다음에 뭐 meal, meal, might, night 하면 이게 다른 소리로 알아듣는 거죠. 근데 이제 lip, rip 이렇게 들려주고 이게 같은 소리냐 다른 소리냐 물어보고, 그죠? that 하면 이게 같은 소리냐 다른. 하여튼 이런 실험 아이템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실험에. 여러분 이런 거 테스트하는데 겨우 한 개 물어보고 이거 맞으면 한 번 맞으면 이게 다 100점으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적어도 한 몇 번은 물어보고 나서 이게 구별을 하는지 아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그냥 얘야 이리 와라, 이거 한번 구별해봐라, 나 딱 그렇게 가지고는 이게 실제로 사이언티픽한 테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다 거꾸로 하는 것도 해봐야 되고, 같은 소리를 같은 소리로 알아듣는지 다른 소리를 이렇게 서로 바꿨을 때도 알아듣는지, 그래서 다양한 변수를 주고 이 전체를 다 했을 때 과연 몇 프로 다 알아듣는지를 이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알아듣는 거니까 다 원어민으로 녹음을 다 한 거죠. 사운드 파일을 다 만들어서 그걸 이제 들려준 거예요. 오케이. 15분 남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일단은 한번 리졸트를 볼게요. 여기 보니까 굉장히 잘했죠. accuracy rate 0.98, 98%. 엄청 잘했어요. M하고 N을 구별하는 거, L과 R을 구별하는 거, A와 L을 구별하는 거, 5점 중에 4.88, 5점 중에 4.9, 그죠? 예, 굉장히 다 잘했어요. 이건 뭐냐, 그 behavioral 테스트. 소리를 잘 듣고 그게 틀린지 맞는지 쓰세요 할 경우에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인데 되게 잘했어요. 그거는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한국어에도 그게 다 있으니까 뭐 마이스, 나이스, M하고 N, 니은하고 미음은 다 구별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오면 이상한 거지 사실은. 그죠? 네, 그래서 하여튼 다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ERP 익스페리먼트는 아까보다는 이 사운드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여러분 그 뇌파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 그 두뇌에 이제 뇌파가 뭐냐면 어떤 뇌에서 일어나는 전기적인 활동이에요. 우리 뇌에는 굉장히 미세한 전류가 흐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류가 이렇게 양극, 음극 있잖아요. 그죠? 양전이, 음전이에서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뇌파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들이 굉장히 약해서 한 번 나오는 그 뇌파 가지고는 하나의 사운드로 나오는 뇌파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번 케이스를 여러 가지를 해서 그거를 나중에 종합적으로 그 에버리지를 내서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뭐 530개의 사운드를 만들고 M을 90개의 디비언트라는 거는 M을 표준으로 했을 때 N이 다른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530번을 내 M이 나오는 중간에 90번의 디비언트인 N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알겠죠? 그래서 표준이 이제 스탠다드가 계속 나오다가 갑자기 디비언트 뭔가 다른 소리인 나가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90개가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530개 중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실험을 했다라는 거죠. 뇌파 실험을. 자, 그럼 이제 이거는 뭐 레슨 플랜이고, 요거 레슨 플랜이라는 거는 그 디지털 시리스 게임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만들었는지 요거예요. 잠깐만요. 이게 갑자기 커졌어요. 잠깐 프로즌 됐어요. 됐다. 어떻게 했냐면 이 게임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여기 에일리언. 일단 저거가 안 나오는구나. 여러분 그 게임이 잘 안 나오죠? 이거는 이제 여기 우주선에서 이 사운드가 내려와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내려와야 하는데 이게 이렇게 하는 사운드가 내려오는 걸로 알아들으면 M으로 이렇게 가게끔 무브를 하게끔 하고 이제 N이라는 사운드가 계속 들리면서 나오면 N이라는 쪽으로 가게끔 해서 그게 맞으면 여기에 빌딩에 이제 불이 탁탁 켜지는 거예요. 잘 들어오면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만든 건데 이게 이제 스코어를 이제 잘 맞으면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가서 계속 할 수 있게끔 레벨링을 해서 그래서 하여튼 애들이 되게 재밌어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비헤비어럴 테스트 아까 얘기를 했었죠. 비헤비어럴 테스트는 다 잘했어요. 5점 중에 다 4.9 뭐 이 사운드마다 약간 L하고 R이 약간 작은 것 같은데 다른 거에 비해서는 근데 그렇게 크게 뭐죠? 그 통계적으로는 차이 없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ERP results를 보시면 여러분 여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게임을 한 그룹 그 뇌파의 변화가 없었어요. 뭐냐면 M하고 N을 구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한국인이면. 그리고 L과 R도 구별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 사운드가 포님으로 없지만 변이음으로 존재를 하거든요. 즉 변이음이라는 거는 그 사운드가 다르게 나타나긴 하는 거예요. 똑같이 리얼 사운드로 우리가 인식을 하지만 실제로 음성학적으로 사운드의 성질이 다르다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라면 할 때 리을하고 뭐 사람 할 때 리을의 소리가 다르다라는 거. 라면의 리을은 L 사운드가 나고 사람의 리을은 R 사운드가 나거든요. 하지만 그거를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그냥 리을이라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사운드가 구별할 수는 있는데 그냥 리을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MMN이 나오게끔 되어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사운드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근데 이게 영어잖아요. 그죠? 영어인데도 이 영어인 경우에는 영어 사운드인 경우에는 한국어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단 말이죠. 굉장히 이게 불규칙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어린아이들의 경우에 영어에 잘 노출이 안 돼 있을 경우에 이 사운드에 비해서 MN과 AA의 구별에 비해서 LR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게임으로 열심히 한 애들은 L과 R 사운드를 한 애들은 마치 한국어에 따른 M과 N을 구별하는 것처럼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구별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딕셔너리 앱을 가지고 그냥 사전에 있는 단어를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그냥 그렇게 한 애들은 그게 이제 MMN의 게임을 할 그 딕셔너리 앱을 가지고 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게 이제 MMN의 차이가 났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안정적으로 L과 R을 구별하는 것이 덜 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즉 달리 얘기하면 디지털 게임으로 계속 그 R 사운드에 노출이 된 애들은 다른 M, N이나 A 사운드를 구별하는 것만큼 잘 할 수 있었다. 근데 얘네는 안 그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고요. 이게 이제 그걸 정리한 거고, 그 다음에 정의적인 영역에 있어서 디지털 게임을 한 아이들 그룹과 그 다음에 딕셔너리 앱을 사용한 그룹의 점수 차이를 보면은 여기는 예를 들면 난 좀 더 영어 배우는데 재밌어졌다 그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이제 디지털 게임은 5점 중에 4.13, 딕셔너리 앱은 3점 중에 5점 중에 3.71 정도 해서 대부분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디지털 게임 앱을 한 아이들이 좀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영어 배우는데 더 재밌다, 뭐 단어 발음에 더 관심이 간다, 뭐 이런 걸로 하고 싶다, 뭐 그런 거에. 근데 사실은 이게 그 통계적으로는 약간 그렇게 큰 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는 나진 않았지만 제 생각에 이제 그거는 14명, 15명인 좀 숫자가 좀 작아서 그런 것 같고 더 많은 아이들을 하게 된다면 통계적으로 좀 차이가 날 것 같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방향성이 우리가 이제 경향성이 보인다고 할 수 있어요. 디지털 게임을 한 아이들이 정서적인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이제 다 이거 인터뷰를 했을 때도 개인적으로 인터뷰한 결과인데 여기서는 이제 다 이렇게 뭔가 재밌었다, 뭐 게임을 하면서 더 그렇게 하고 싶다, 뭐 그런 거고, 딕셔너리 앱을 사용한 애들은 뭔가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뭐 I want to learn with a game 이런 식으로 게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반 애들은 또 게임을 가지고 하니까 이 실험반 애들은. 그래서 비교가 됐나 봐요. 자, 그런 결과예요. 그래서 뭐 인터레스트나 셀프 컨피던스나 컨센트레이션, 모티베이션 이런 것들이 디지털 게임 러닝을 한 아이들이 더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딕셔너리 앱을 사용한 아이들보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결론적으로 이 디지털 게임을 했을 때 실제 효과가 우리 이제 뇌파의 변화까지 뇌파에서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뇌파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L과 R 사운드를 구별하는 데서 이제 그게 나타났다는 거죠. 이 실험에서는. 그 다음에 사이코로지컬 임팩트도 있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 이제 그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임플리케이션은 그야말로 이제 뭐 다 읽을 건 아니고, 하여튼 재밌게 어떤 시리즈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잘 개발을 해서 만들면 그야말로 처음에 얘기했던 그 음소 구별하는 거에 있어서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그게 효과가 이제 특히 아이들이 재밌게 하면서, 재밌어 하면서 흥미롭게, 그리고 이제 정의적 영역에 있어서도 모티베이션이 이제 생기게, 그리고 또 실제로 이 효과가 겉으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뇌파에서도 정말 그 네이티브 라이크한 그런 결과까지 보여줄 수 있게끔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도 이제 잘 활용해서 해보자라는 겁니다.